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어젯밤 9시가 좀 지나서 전자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 행정소송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청와대가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냥 지난번 추미애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때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헌법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법치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와대가 펄쩍 뛸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 대전지검이 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하든 또는 추미애 장관의 그 다음 장관이 하든 내년 1월 인사학살을 통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이런 긴박한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정면으로 들이받는 내용으로 소송 이유서는 꾸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서 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을 때 이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때와 바뀐 점은 정직 2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자, 물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해임이 아니라 정직 2개월을 한 것은 소송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잔머리를 이들도 많이 굴린 겁니다. 마음 같아서야 윤석열을 해임하고 싶지만 지금 법원의 판단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 추미애 장관 저거 너무 준비를 덜 했다. 그래서 잔머리 굴린 결과가 정직 2개월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직 2개월이 법원에 의해서 불리하게 판단으로 작용한다면 윤 총장은 정면 돌파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로 보이는 원전 수사 등을 직접 이유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뚜껑 열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17일 밤 9시가 좀 넘어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인터넷으로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 17일 날 밤에 일단 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늦어도 23일, 24일쯤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빠르면 다음 주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직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도 윤 총장 측이 심의를 기울인 것은 이 긴급성, 그리고 긴급성과 함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어떻게 판사들한테 설득하느냐입니다. 지난번에는 직무정지였기 때문에 직무 배제는 이 반론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직 2개월입니다. 어떻게 정직 2개월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를 판사들한테 윤석열 총장은 설득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 측은 이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긴급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월성 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가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막 직접 스트레이트로 그냥 매긴 겁니다. 문재인 정권 뻔합니다. 또 1월 인사가 오면 추미애 장관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또 칼춤 인사를 할 겁니다. 자, 이두봉 대전지검장 날려버려. 유배보내버려. 수사팀 해체버려. 이 수사 막아라.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집행정지 신청서에 윤석열 총장은 쓴 겁니다. 원전 수사를 직접 거론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창피한 줄 아셔야 합니다. 윤석열 총장 진짜
대단합니다. 카리스마가. 자, 이럴 줄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청와대는 애당초 이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을 대문짝만하게 동네방네 떠들면 윤 총장도 알아서 추미애도 날아갔으니 나도 그만 사퇴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꼬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잘못 봤습니다. 윤 총장 대통령이 무서워서 무슨 뭐 안민석 의원 대통령 알고 보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윤석열 잘못 걸려서 이런 식의 협박이 통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윤석열 부인, 윤석열 장모, 윤석열 후배, 윤석열 주변을 지금 막 수사하고 있습니다. 잡아가겠죠. 어떡하겠습니까? 윤석열은 마이웨이입니다. 자, 또 윤석열 총장 측은 이 신청서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며 이는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문제로 대검차장 직무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조선일보가 말했습니다. 거의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들으라는 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까박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빨리 돌아가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이야. 원전 수사 이거 다 공중분해시킬 거야. 자, 이것을 지켜보는 청와대의 속마음 어떨까요? 민주당 또 지금 윤석열 향해서 뭐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나가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흥분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같으면 SNS에 내가 억울하고 결백하고 니들 어떻고 이런 뭐 말을 쓰겠죠. 그러나 윤석열은 SNS 안 합니다. 법리로 이야기합니다. 자,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윤석열이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앞서 윤석열 총장의 이완규 변호사는 소송의 성격과 관련해서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다. 피고는 법무장관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의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될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 경우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 법조계는 지난 1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상태를 일단 종료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이번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번과 비교하면 징계 사유가 절반으로 줄었다. 징계위원 자격 논란, 기피 신청 기각 등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을 걱정합니다. 대통령의 재가로 정직이 이루어졌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대통령 국정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법리 외적 요소를 놓고 고심할 것이다. 대통령을 가지고 고심할 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정의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총장이 컴백하느냐 마느냐는 어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게 되느냐와 굉장히 중요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은 하늘도 윤석열을 돕는구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훌륭한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빨리 윤석열을 정상 업무 복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윤석열 총장 측이 쓴 이 신청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인간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원전 수사까지 직접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뚜껑 열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본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